어, 여의도 뒷담화 도태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김민수 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6시간 만에 해제했고 바로 그걸 이유로 저 종북 주사파들이 7일 날 토요일 오후 7시에 탄핵 표결하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긴박한 오늘 아침이 다르고 또 지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칼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보다는 보다 분명하게 우리 계엄이 발동됐던 것들의 한 조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중요한 순간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그 감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대통령이 그 고뇌의 시간을 거쳐왔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15 그 4년 전 선거 후에 그 많은 그 개표 그 재검표 현장에 있으면서 실제로 그 엄청난 그 부정선거의 물증에 해당되는 그 투표지들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이 법원에서 무참히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가장 설명하기 곤란한 것은 아예 판결문에서 빼버리는 그러한 정말 우리 대법원이 맞나 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뒤에 들어보니까 선관위가 워낙 그 법원 부장 판사들이 지역 선관위장을 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는 거의 선관위를 준 법원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선거 재판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서버가 정말 그 서버가 가장 최우량 증거기 때문에 서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한 1년간 정말 수십 차례 농성도 해보고 신청도 해보고 그러나 결코 열리지 않던 절대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국가 수단으로 영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합헌적인 통로는 비상계엄 시에 영장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 몇 시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으로도 사실 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는 면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국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는 그 가까운 시간 이런 것도 상당히는 뭐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 않나 싶은 면도 있습니다. 예. 네, 김민수 대변인.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약 2시간 정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술 한잔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정말 몇 개월 만에 소주 한잔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지금 계엄령. 근데 이걸 저희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지금 농담할 상대가 따로 있지. 지금 나한테 농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했더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해서 뉴스를 켰는데 계엄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야 이거 뭐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뭔가 정말로 강단 있게 뭐가 준비가 됐겠구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게 해제를 되는 상황을 보고 처음으로 왜 이러셨을까라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2시간 동안. 네, 도대체 왜? 네. 하고 아침까지도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네. 정말 다행히도 다음날 제가 방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날 방송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숙제가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도저히 안 되니 정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이런 국정을 다 막아놓고 잡아놓고 마비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전무들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거는 감히 그냥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선관위 상륙작전이다. 네. 예. 이건 지금 아까 뭐 저도 고성국 TV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진짜로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선관위거든요. 예. 이거 지금 정말 가족회사다, 지금 불법 취업이다, 그리고 지금 뭐 소쿠리 투표다, 오만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만큼은 헌법기관이야 건들지 마. 그리고 수사의 범위조차도 감사의 범위조차도 선관위가 정하지 않습니까? 뭐든 조사하세요 한 다음에 감사의 범위 요만큼만 하세요. 예. 이거 불과 23년도 일입니다. 예. 네. 이게 감히 대통령도 검찰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것을 지금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료들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하, 예. 제가요 육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왜 대통령을 의심했냐면 그 짧은 순간이라도 국회에 계엄군들을 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계엄군이 맞나? 저거는요 연대에 5분 대기조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예. 병력 자체가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군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5분 대기조 정도 되는 인력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저 국회에서 그것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데 계엄 상태인데 말이 몸다툼이지 거의 몸다툼이 아하,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몸다툼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니 계엄군들이 밀렸어. 제가 오죽하면서 술 보면서 김민수 한 명만 보냈어도 저거보다 더 잘 막는다 그랬어요. 예. 제가 실제로 패스트트랙 때도 그랬고요. 나 한 명이 갔어도 저거보단 잘 막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게 주안점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성동격서. 정말로 손자병법에 6개에 있는 성동격서 36개 다음으로 유명한 전술을 쓰셨다 이거 대통령이. 예. 네.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후에 이것도 이상했는데 병력들도 막을 의지가 없더라.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렇죠. 예. 저 육군 장교 출신이시니까 그 사실은 작전으로 보면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는 민간인 희생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지시는 경찰부터 앞세우라. 계엄군 투입은 1시간 후다. 그걸 다 지켜낸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하고 2, 3분 안에 선관위는 점령했다. 그렇지.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이건 근데 국민들도 몰랐다. 저조차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정말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얼마나 고뇌가 있었을 거냐. 이렇게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5만 국민이 다음 날이면 다 하니. 네. 그럼 정말로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혼자서 끙끙하면서 고민이 많이 하셨겠는가 하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오늘 선관위 뉴스가 나오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은 노무현의 등을 얻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치고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예. 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근데 말씀드리면 그 2시간 의심한 거는 여기 많은 분들이 저도 아니 전 솔직하게 말하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셨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는데요. 제가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 중에서 예. 지금 민주당이 오늘 하루 종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진짜 불안에 떨게 행동했습니까? 네,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위 집회 못했습니까? 그 앞에서 바로 다 했죠. 그렇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4,000명이나 모였고 내내 생중계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계엄 해제하는 거 방해했습니까? 해제 기다려줬죠. 네. 어떤 행위도 없었다. 네. 비록 얘기했던 것들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정말 이걸 보면은 지금 이 계엄문을 발표한 것 자체도 네. 니네들 진짜 계엄이야. 다 조심해. 방송국도 장악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방송국 네. 지금 24시간 떠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떠들고 싶은 대로. 네. 네, 다 떠들게 놔뒀지 않습니까? 방송조차도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제 오늘에야 이해가 되고 그래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고성국 TV를 통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도태호 변호사. 네. 2시간 정도 선관위에 그 계엄군이 진입했어요. 네. 그리고 뭐 딴 데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딱 어디를 갔냐 하면은 정보관리국을 딱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제발 이 부정선거 그 핵심 자료들이 있는 서버 압수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들 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상당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모르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 그 상자 속에
어떤 것이 담겨 나갔는지 그리고 현재 그것이 뭐 포렌식이면 포렌식 그럼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솔직한 그건데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 정말 국가적으로 고난의 5년을 거쳐서 확보된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탄핵이라든지 민주당이 지금 급하게 몰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네. 어쩌면은 이 어렵사리 확보한 걸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 패스트 트랙을 타려고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저 가짜 민주 내세우는 사람이 네. 아닌 그거 마음으로 정말 잘 지키고 예. 봐야겠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이제 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많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그 전사들 또 황교안 이 총리 같은 사람들이 뭐 부방위원 활동을 5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왜 고성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냐. 예, 그런 그 문제 제기와 또 실망 또 일종의 분노 이런 것들을 표해 오셨는데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만큼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치적 공방은 백날 해봤자 증거가 없으면은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증거는 매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거나 감춰져 있어요. 또 상당 부분은 파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 증거를 찾지 않으면 부정선거 싸움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핵심 증거가 나올 때까지 어설프게 문제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캠페인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타초경사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살아와서 노두렁 갈 때 일부러 작대기 하나 들고서 풀을 툭툭 치면서 가라. 그러면 숨어있던 뱀도 놀라서 도망간다.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또 부정선거 캠페인을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캠페인을 하니까 부정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그 노렸던 자들도 겁이 나서 못한 것들이 확실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캠페인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왜 당에서 그걸 하지 않냐고 제가 여러 차례 당을 향해서 비판을 했고 그러나 부정선거 자체를 정말 핵심 이슈로 가지고 가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간접적으로 뭐 몇 번 제가 전달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전달하라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런 생각이었던 걸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됐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하기 어려운 이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특정 검사로 정말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정확하다면 작년 7, 8월경에 국정원이 보안점검이지 수사가 아니에요. 보안점검 과정에서 부정선거 흔적이 확인이 됐고 곧바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가 위난 사항이니까. 네. 그거를 들고 1년 반 넘게 지금 대통령이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네. 비상계엄 발동을 통해서 증거 확보에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뭐 저는 이런 정도로 정말 신모 원료 이런 구상을 갖고 움직였다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설프게 또는 뭐 홧김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됐다. 네.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제부터 논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정말 숨겨진 퍼즐들이 하나하나 좀 맞춰지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한동훈이가 지금
여전히 조건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동훈의 워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 탄핵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래서 탈당하라.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우리 입헌주의, 헌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거기에 투항해 버린 것입니다. 거짓 민주주의에. 지금 민주당이 일으킨 그 대통령이 지적한 온갖 반헌법적인 폭거들, 그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민주주의의 사도인 것처럼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의 거짓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우리 대통령과 함께 라인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그 거짓 민주주의의 틀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못했다고 바로 쉽게 단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태도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진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여기에 서 있는 거냐 한동훈 대표가 그걸 다시 한번 엄격하게 체크해 봐야 되고 정말 체크해서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 제대로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라인으로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치적 미래라는 것은 투항 세력으로서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요 사실 같은 편이라면요 사람이요 우리 편이 누구를 때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경찰에 쫓겨 예를 들어. 그럼 이게 남들은 욕을 해도 얘는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편이에요. 무슨 일이었는데 무슨 상황이었는데 이게 적합한 상황인지 이게 혹시 정당방위는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을 했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친구가 이런 행위를 했었을까부터 알려고 했었을 텐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을 보도 듣도 안 하고 지금 사과부터 해라. 이거는 지금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위헌, 위법으로 본인이. 예. 이거 지금 설령이요 탄핵으로 간다라고 해도 이게 내란죄라고 해도 그럴 리도 없지만요. 이거 본인이 판단합니까? 이거는 지금 당연히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판결을 내려버리네요. 그냥.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게 가장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은 방송이 없었다 그랬고 오늘은 방송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몇 군데서 얘기했는데 이것만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오늘 되게 많이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론 앵커들도 그러고요. 쿠데타가 도대체 뭔가요? 이게 프랑스어로 정부의 일격을 가하다예요. 정부의 일격을 가하다. 그럼 이게 선동을 통해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걸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권인데 정권을 왜 찬탈합니까? 용어부터 바로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쿠데타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쿠데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이거를 최소한 방송 앵커들은 용어를 바로 써야 되는 것이고 여당 내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이 쓰더라도. 그리고 지금 또 내란죄래요. 내란죄. 네. 그럼 내란죄가 뭐 여기 헌법에 기재가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게 국헌을 물랑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따르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대로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대로 하면 민주당이 이때까지 20여 차례 진행했던 탄핵 중에서 실체적 절차든 절차적 진실이든 어떤 걸 도대체 이 헌법에 맞춰서 했습니까? 법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거 위헌정당이라고 이 해산 신청해야 된다고 수차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격할 게 도저히 없다면 국민의힘에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도 하라고. 지금 대통령 이 행위가 지금 만약에 위헌이라면요. 민주당은 위헌을 최소한 20번, 30번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게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들을 공격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예.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걸 했더니 바로 우리가 이걸 범죄로 규정을 지어버린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소장파들 등장했더라고요. 예. 뭐 21명? 아니 5명. 5명? 제가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이 말을 하기 참 가슴 아픈데 소장파 이거 언론에서 막 소장파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얘기했다. 소장파가 어리면 소장파입니까? 소장파 이런 것도 언어적 좀 사전 좀 찾아보고 기사를 써라. 소장파는 젊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한 추진력과 개혁력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음.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이때까지 지금 민주당이 뭐 할 때 어디 있다가 지금 숨어서 갑자기 대통령을 공격합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린이다, 여린. 여의도 어린이들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만 쫓다가 여론 쫓는 정치하지 마십시오.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여론 쫓는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가 여론을 쫓아가는 거라고 계속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데 이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 정치는요 여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여론이 있다면 이걸 바로잡게끔 설득하는 과정이 정치인이어야죠. 이 자신이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여론만 쫓아갈 거면 AI가 하면 되지 왜 사람이 합니까? 여론조사하면 되지. 그래요. 네. 무인국회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게 대통령 감히 뭐 탄핵을 이번만 뭐 용사가를 빌고 이런 말 좀 입에 담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7일 날 이제 표결이 있는데 이 종북 주사파들의 꼼수가 지금 작열하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은 제적 3분의 2고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재표결은 제적 과반의 출석 3분의 2예요. 그래서 이 둘 다를 저지하려면 뭐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치면 뭐 아무 문제 없죠. 다 출석해서 다 부결시키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흔들리는 자들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은 탄핵은 제적 3분의 2 자체가 안 된다. 제적 3분의 2에서 그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출석하지 말자. 그런데 출석 안 하면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에 해당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좌파들끼리 모여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두 분 이 7일 7시 좀 지나서 진행될 이 탄핵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아주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봤을 때 지금은 정말 뭐 비상한 갈림길에 섰고요. 그야말로 그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어려울 수도 있는 시련의 시간이기도 한 그러나 그걸 반드시 이제 우리가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를 맞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저들도 그 이재명이라는 그야말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 일종의 수뇌를 내세워서 그 정말 그 위헌적인 폭거를 거듭 그게 극한으로 치달아가다가 자기들 감사하는 기관장 탄핵해버리고 자기들 수사하는 지검장 탄핵해버리고 이런 그 폭거를 거듭하다가 대통령 탄핵 아무 조사도 없이 이제 또 의결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는 우리도 그냥 일부 운동가나 활동가가 아니라 상당히 그 자유우파 대중적으로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 이 정도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신들이 이렇게 무도하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이 해산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듣느냐.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전부 여기 우리 박사님 많이 지적하셨지만 전부 자기들 거꾸로 다 자기들에 해당되는 내라는 자기들이 저지르고 전부 거꾸로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들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 국회가 그 탄핵까지 가버린다면 그거는 국회 해산으로까지 가는 부분이 되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특히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위헌 정당으로 우리가 국민이 규정짓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첩사령관이라는 직위도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저들 그 탄핵 소추서에 김민전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자, 자기들 탄핵 사유에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게 지금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이런 지금 세계관과 그 사유로 국민들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정권을 가지겠다고 그러는 것.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다가 정권을 주는 겁니다. 이걸 막겠다고 한 대통령을 졸지에 탄핵시켜 버리는 거고. 예. 그래, 김현수 대표. 일단은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맥스 한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파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찬성을 했다. 이거 나중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 영원히 피곤하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 이기심 때문에라도 저는 찬성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설계된 거 아닙니까? 네, 설계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로 프레임인데 이 다음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한동훈 특검으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다 죽자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 순간. 그리고 제가 이게 그냥 위헌정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제가 4가지에 대한 이유를 대거든요. 4가지에 대한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요. 민노총의 북한 지령문 지금 102차례나 발견돼서 지금 간부 15년 네. 그 징역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동조해주는 정당, 이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민노총이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사흘이 멀다 하고 집회하고 있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위기 이게 국민 위기입니다.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뺏고 있는 거예요. 도로도 함부로 걷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대통령 탄핵 청원 올렸던 자예요. 권오혁이라는 사람. 이 사람 지금 국고법 6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를 올려서 여기에 100만 서명을 받고 여기에 지금 박수 쳐주고 북치고 깽가리 쳐주고 장단 맞춰준 게 민주당입니다. 네. 그럼 이거 지금 북한 딴 것도 아니에요. 국보법 위반자예요. 이런 자가 지금 올린 청원에 장단 맞춰주고 있다. 이게 국정 흔드는 거 아니면 뭡니까? 또 김건희 여사 지금 저 파우치요. 저거는 지금 뇌물 준 자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가 받나 안 받나 보는 게 목적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거 완전히 친북주의자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이거 사이비? 그럼 이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친북주의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흔들려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김건희 여사 파우치를 외치고 그리고 이 민노총들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누가 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죄다 민주당 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여기야말로 진짜로 위헌정당이라도 100번, 1000번 봐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흔들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외치는 민의도 없고 예. 국민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춰서 국민의힘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주 얄팍한 꼼수를 이 좌파들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외신에서 한 말을 보면 이번에 7일 날 대통령 탄핵은 자기들도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아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분석해 주셨는데 일부 이탈표가 뭐 한 서너 표 나오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것들이 그 대통령 탄핵은 그 저지 당하더라도 뭔가 얻어내는 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이런 꼼수가 통하지가 않을 텐데 한동훈 일당들이 자꾸 딴소리하고 따로 노는 것 같으니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 너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막으려면 전부 그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는 그 전략을 쓰면 너네 간단해. 대신에 김건희 여사는 우리한테 넘겨. 우리끼리 모여서 특검법 재의결할 거야. 지금 이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내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답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대통령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동훈 일당들에게도 일종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순간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야 된다. 대통령 탄핵 막아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막아야 된다. 당연히 막아요. 둘 다 막아야 된다. 당연히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예. 네. 둘 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둘 다 막으려면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탄핵 부표 던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표결에도 부표를 던지는 식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뭐 저쪽에 꼼수 쓴다고 해서 우리도 꼼수로 야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본회의장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닫아 걸고도 지그들끼리 할 텐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예. 김건희 여사를 내주는 순간 이거는 정말 탄핵으로까지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저쪽의 계산이 전략이.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워낙 그 한동훈이가 이 잔대가리가 많고 그리고 이 나이브해요. 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래서 이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당 그 중진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뭐 하고 끌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는 순간 정말 다 죽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고통받으면서 죽는다. 그래서 둘 다 막아내야 된다. 둘 다 막는다고 하는 전략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전략 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방송하다 보면요. 끝나고 나서 패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래요. 네. 아, 윤석열 대통령 사랑꾼이야? 막 이런 약간 조롱처럼 얘기를 해요.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이게 우파 국민들이라도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왜 내가 희생양으로 삼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정말 잘못이 없다라는 게 명백한데 이 희생물로 삼아서라도 내가 이걸 넘어가겠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한 국가의 원수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말장난에도 속지 마라. 근데 우리 우파가 이런 말장난이 너무 잘 넘어가요. 왜 도대체 문재인이 하면 로맨스고 문재인보다 앞장서가는 김정숙 여사는 귀엽고 이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귀엽다고 그쪽은 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쪽이라도 그건 아닐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요 이거를 얘기해요. 우판지 자판지 확인하려면 이 여사들에 대한 외모 평가만 들어보면 바로 확인이 된다고 이게 다른 거 알겠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자, 알겠어요. 네. 자,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예, 지금 그 12월 7일 토요일이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대회전입니다. 그래서 좌파들도 전부 결집해서 벌써부터 촛불들 들었으니까 뭐 그날 일대 그 여의도를 둘러싸고 8년 전에 국회를 협박하듯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자유파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자유파들이 나서서 이걸 저지해야 되는데 일단 3시에 광화문 대한문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의도로 가서 국회를 포위하면 우리가 워낙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질 테니까 간단한데 과연 그게 그 집회 신고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집회 신고 현실적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상종 단장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광화문 3시 집회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인데 지금 어쨌든 전장터는 여의도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중에라도 좀 조율을 해서 네. 이 오상준 단장이든 누구든 우리 자유파가 집회 신고를 한 것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여의도를 직접 압박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압박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뭐 좌파들 192명 압박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뭐 우리 모인다고 해서 압박 당하겠어요? 108명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 이거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모르겠지 하고 찬성표를 던지려고 했던 자들을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너 이번에 선택 잘못하면 우리가 다 적발하고 그리고 유승민이 김무성이보다도 더 처참한 꼴을 만들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해서 108명이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탄핵에 부표 던지고 특검 재의결에 부표를 던지는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황망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 적대시해서 탄핵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제가 확인할 때까지는 그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도심에 탱크가 출연했다는 것까지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 절차 없이 탄핵 의결에 이르는 국회법 우리 굉장히 위헌적인 허점이 그대로 고스란히 잘못이 드러난 거죠. 그런 소추서를 가지고 지금 의결이 될 것처럼 의결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문명 국가로서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깨어있는 시민 인양하는 비극적인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이 분기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서야 되고 민주당의 위헌적인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지적하고 해산하라고 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탄핵 그 소추 의결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고 어림없다는 것을 꼭 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인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뽑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대통령 임기 기간만큼 수치스럽고 치욕을 많이 당한 기간은 저는 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홀로 외롭게 싸우시지만은 여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정롱일침해 주시는 우리 고성국 TV도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고성국 TV를 통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지금 7일 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과 종북주사파들이 총력전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문 앞입니다. 금요일, 내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아까 오상종 단장이라고 그랬나요? 예, 자유대한 호국단이나 여러 우리 자유파 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대한문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합니다. 국회에 여의도로 갈 거냐 광화문으로 갈 거냐 고민하지 마시고 국회도 가고 국회 앞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또 필요하면 광화문에 대한문 앞에서 모였다가 여의도로 다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자유파 진영이 최대한 이 탄핵 저지를 위해서 자유파 지도자들이 필요하면 협의하고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께 행동 지침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저희 고성국 TV도 12월 7일 토요일 12월 8일 일요일 대구 경북 구미 일정 경주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수년시켰습니다. 수년시키고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7시쯤 지나서 저는 탄핵 부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이번에 부결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나는 대로 특집 생방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 유튜브들이 다 집회 소식이나 또는
그 국회 표결 상황을 시시각각 전해드릴 테니까 꼭 고성고 TV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유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고 김건희 여사 지켜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켜내는 그런 12월 7일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나 종북 주자파들이 하는 말이 12월 7일 날 탄핵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그들끼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제2, 제3의 대통령 탄핵안은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2월 7일이 이 탄핵 저지를 위한 첫 번째 싸움이 되고 이후에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이 계속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싸움 하다가 이재명이는 감옥에 갈 것 같아요. 예. 그 싸움 중에 초반에 조국 이후부터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될 거를 다 예상하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 저지 국민전선 전국 순회 토크쇼를 준비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12월 21일 구미에서 있는 탄핵 저지 국민 전선 토크쇼도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성고 TV의 대표 패널들이 전원 총출동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탄핵 저지를 위한 국민 전선을 구축하는 토크쇼입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KBS 라디오에서 여러분 라디오와 유튜브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의도 뒷담화 도태우 변호사 김문수 전 대변인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it,